안녕하세요. 월학교TV 이승규 원장입니다. 저희 채널을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슈링크와 울세라를 언급드리면서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론적으로만 리프팅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제로 리프팅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 케이스를 보면서 치료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치료 경험에 의한 치료 방법이며 반드시 저의 치료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원장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치료 방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프팅은 매우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처져 보이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의사는 환자분의 얼굴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경험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프팅 치료는 한두 차례 끝나지 않고 환자의 노화가 진행되는 수년간에 걸쳐서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적용한 치료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의사가 짧은 시간 안에 술기를 습득하고 환자에게 적용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리프팅 역시 지방흡입처럼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리프팅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되고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원하시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통통한 얼굴을 보다 갸름하게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굴을 갸름하게 하는 것은 리프팅 치료라기보다는 안면 윤곽을 조정하는 치료이지만 환자분들께서는 리프팅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리프팅을 홍보하는 병원도 많은 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피부 노화를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처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처지는 원인은 저희 채널의 예전 영상에서 언급드렸었는데요. 크게 얼굴의 볼륨 감소, 진피층의 콜라겐 감소, 스마스층 및 인대 약화로 인한 피부 처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얼굴의 볼륨 감소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이식과 필러 시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치료의 장단점이 있지만 요즘은 시술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필러 시술이 좀 더 유행하는 편입니다. 또한 스컬트라는 주사 시술도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일부 실 리프팅을 이용해서 볼륨을 교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피층의 콜라겐 감소로 인해 피부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실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주파 레이저와 스킨 부스터 주사 시술이 있습니다. 고주파 레이저로는 오래전부터 많이 이용되고 검증되어 온 써마지가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튠 레이저, 인모드 등의 다양한 레이저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로는 리주란, 샤넬 주사, 주베르, 교차 결합된 헤알루론산 제품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콜라겐 재생 치료가 있는데요. 이 중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안타깝게도 의사들도 아직 정확하게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있다면 그것만 쓸 텐데 이렇게 다양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가 독보적으로 좋다고 결론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또한 이들 치료가 콜라겐 재생을 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각각 다르다 보니 원장님들마다 선호하는 치료 혹은 특정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흉터나 무공치료에 사용되는 프락셀 레이저, 고주파 리드 레이저 같은 피부 관리 장비들도 콜라겐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레이저 업체나 많은 병원에서 피부과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피부에 콜라겐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리프팅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스층 및 인대 약화로 인해 피부에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이프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레이저와 실리프팅 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피부를 절제해버리는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프 초음파 레이저 치료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울세라, 슈링크, 텐세라, 리니어폼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하이프 계열 레이저는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되어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 리프팅의 경우 역시 블루로즈, 앵코그, 민트실, 폰셀티나 등등 매우 많은 제품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부 처짐의 원인별로 언급드린 치료 방법들이 분명 효과가 있는 치료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1회 치료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차 치료로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리프팅 효과는 수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통해 서서히 리프팅을 시키고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노화를 예방함으로써 효과를 주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통통한 얼굴을 보다 갸름하게 만들기 위한 치료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사각턱 근육에 의한 경우, 얼굴 지방에 의한 경우, 사각턱 뼈에 의한 경우, 실제로 피부가 일부 처진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1, 2, 3번의 경우는 리프팅 시술보다는 사각턱 보톡스나 얼굴 지방을 감소시키는 시술 혹은 안면 윤곽술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리프팅 치료를 받으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신 후에 땡땡땡 치료를 받으면 한 번에 얼굴이 팽팽해진다고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후기를 보면 1회 치료 직후 혹은 2, 3일 후 사진을 올려놓고 얼굴이 가름해졌다고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의사생활을 20여 년, 피부과 전문의 생활을 15년 넘게 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레이저 시술 후 근육이 놀라서 당겨지거나 혹은 피부의 붓기에 의해서 일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실 리프팅의 경우도 초반에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지만 3, 4개월이 지나면 시술 전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한 번에 좋아지는 치료가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늙는 사람이 있을까요? 리프팅 치료는 노화된 얼굴을 젊은 얼굴로 한 번에 바꿔주는 치료가 아니라 노화된 얼굴을 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 피부를 서서히 재생시켜 조금씩 젊은 피부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즉, 리프팅 치료 효과는 레이저 직후나 일주일, 한 달 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2년 후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리프팅 치료에서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리프팅 치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환자분의 얼굴 상태를 보고 앞서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문제인지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에 이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치료 과정은 일반적으로 3 내지 4개월 간격으로 3 내지 5회의 치료를 통해서 1차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1 내지 2년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치료 과정 중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피부 관리 혹은 눈 성형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1차 치료의 결과를 얻은 후 노화된 피부 상태가 젊은 상태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여도 수년간 젊은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젊은 상태의 유지를 원하신다면 6 내지 12개월 간격으로 최소한의 치료를 시행해 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번 치료 내용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치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치료 받으셨거나 받고 계신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을 소개해드리면서 리프팅 치료 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라키TV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